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16장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절 광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점적 경쟁 시장은 제품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차별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퀄리티나 제품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광고를 통해서도 차별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광고라는 것도 경제학의 하나의 꼭지로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광고는 우리 385페이지 가보시면 광고의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광고의 홍수, 엄청난 광고에 시달립니다. 뭐 드라마를 봐도 PPL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요. 인터넷을 하든 페북을 하든 잡지를 읽든 TV를 보든 고속도로 달리든 그러네. 기업의 설득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요즘은 인스타 같은 것도 광고하는 거 아시죠? 저도 인스타 합니다. 근데 뭐 저도 광고 목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광고의 홍수. 자, 이런 광고와 관련해서는요, 세 번째 줄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그러네. 왜요? 이 광고라는 게 차별화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경이라고 쓸게요. 독경 시장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더 이렇게 높게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정보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뒤에 보겠지만 뭐 고객을 설득하는 거야. 아, 이거 진짜 괜찮은가? 괜찮아요. 유명 연예인들도 소비하네요. 하고 이제 꼬시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면 광고량도 다양하대요. 여러분, 모든 산업이 다 광고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비전문 의약품, 네, 향수, 청량음료, 면도날,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 애완용 사료와 같이 차별화가 심한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거기 보니까 매출의 10에서 20%를 광고한대. 광고비 지출이 크네요. 지출이 큰 산업. 네, 거기 매출액의 한 10%, 20% 예, 그거를 광고비로 쏟아붓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차별화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산업이 되겠죠. 차별화가 광고를 통해서 심해. 이런 산업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대체로 거기 보니까 드릴 프레스, 통신 장비 그런 데는 광고 비중이 작대. 매우 낮고 밀가루, 소금 이런 건 광고 안 하지. 그러니까 광고의 비중이 광고비 지출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산업. 네,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밀가루 이거 광고 안 하지. 우리 밀가루가 최고예요. 그거 합니까? 식당에다가 안 하죠. 그리고 소금, 설탕, 원유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네, 원유 이런 것들은 차별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겠죠. 기업 전체 매출의 한 2% 정도가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광고를 한대요. TV, 라디오, 5개 광고판, 신문, 잡지, 직접 우편 이런 걸로 광고를 합니다. 우선 광고에 대한 논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광고는 어떻게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뭔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었는데요.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자, 첫 번째 줄에 기업들이 소비자 취향, 프리퍼런스, 테이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약에 광고가 없었으면 나 안 샀을 거야. 근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욕구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야.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줘. 꼬시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 세 번째 줄. 정보 전달보단 심리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TV에 나오는 전형적인 음료수 광고를 봅시다. 자, 거기에는 뭔가 퀄리티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 가격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게 아니라 재미나네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날씨 좋은 어느 날 오후에 해변가에 모여서 손에 음료수 캔 하나 들고 즐겁게 노는 모습. 예, 그냥 막 뭔가 아름답고 좋아 보이잖아. 자, 이 광고의 목적은 꼬시는 거죠.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이와 같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욕구를 막 창출해내는 그런 없었던 욕구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경쟁을 제한한다. 아니, 여러분, 광고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어이구 광고 한 제품은 안 한 제품과 달라 남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요 고객들이 유사한 상품 사이의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 차이에 둔감해집니다. 이 가격에 둔감해지는 거니까 이게 뭐야?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탄력성을 떨어뜨려. 여러분, 가격 탄력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지. 고객들을, 소비자를 꽉 붙잡아 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탄력성을 덜 탄력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원래는 한계 비용보다 조금 가격을 높았는데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비판론자는 우선 첫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설득시키고 꼬시는 거 아니냐. 품질에 변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낭비야. 품질, 퀄리티 올리는 데 써야지. 경쟁을 제한합니다. 그런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옹호론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옹호론자들은요. 첫 번째 줄에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광고가 없었으면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 이런 제품이 있었나?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광고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의 어떤 가격을 광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생산 공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출현을 알려줍니다. 신상품이 출현했네요. 등장했네요. 네, 이런 것들 알려주고. 자, 소매점의 위치. 그치. 자, 우리 매장은요. 어디 위치에 있어요? 이거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걸 사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인터넷이니까 요즘은 온라인은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유용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소비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네, 이해 가시겠죠? 다음 두 번째.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거기 볼까요? 광고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줄 보니까 가격과 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돼. 아니, 이런 좋은 상품이 있었네? 몰랐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격과 품질의 차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서 새로운 신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점진적으로 거기 보니까 정부는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규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승자 1등 하는 기업, 소위 1타 이런 쪽 상품만 우리가 웬만하면 구입하다 보니까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재적 신규 기업이 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부도 이거는 인정한대요. 최근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자, 거기 보니까 예전에는 변호사, 의사, 약사, 전문직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라든가 변호사들, 뭐 회계사, 세무사 광고하는 거 봤어요? 요즘은 이제 하죠. 근데 조금씩 하지만 예전에는 금지약, 약사는 네, 광고 금지 규제했습니다. 광고의 규제 대상이었어요. 규제 대상.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광고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뿐이라고 인식되었었는데 오히려 광고 규제 자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광고 규제들이 이제 법원에서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케이스 스터디 보시면 광고의 가격에 대한 효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충됩니다. 차별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낮은 가격과 또 좋은 판매 조건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물론 한계 비용보다 낮추는 건 아닙니다. 가격을 낮추는 힘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힘과 낮추는 힘 두 가지가 작동되는데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되는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효과가 더 큰가 보니까 자, 거기 보면 연구 논문이 두 개 실려 있습니다. 리 베넘 교수의 1972년 법과 경제학 저널 거기 보니까 요거 실증 분석했대. 그래서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제학 원론에서는 뭐 이런 효과 있고 저런 효과 있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서 실증 연구를 할 때는요, 실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진짜 어떤데 이렇게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1960년대 안경 시장을 가지고 분석을 했네요. 60년대 안경 시장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주별로 안경에 대한 그 규제가 달랐대요. 거기 보니까 안경과 거만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주가 있었고 어떤 주에서는 광고를 허용했대. 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주 같은 데는 플로리다는 자, 안경에 대해서 광고하면 안 돼. 이거는 금지. 광고 금지야. 광고 금지. 자, 공공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금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고 안경점들은 이 광고를 규제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실제 한번 살펴보니까 안경에 대한 광고 금지하는 이렇게 쓸까요? 금지보다 광고 금지 이렇게 쓸게요. 자, 광고를 금지. 자, 이렇게 광고를 금지했던 플로리다나 이런 동네의 안경의 가격은 평균 가격이 33달러, 2018년 가격으로는 272달러로 나타났고 광고를 허용했어. 기타 주에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규제를 푼 거야. 자, 이렇게 광고를 허용한 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광고를 허용한 주의 평균 가격은 26달러가 돼서 광경에 대한 광고의 금지가 안경 가격을 훨씬 더 높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금지에서 얘는 가격을 인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소비자한테 더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예전의 연구고 자, 또 최근에 연구가 하나 나왔네요. 자, 1996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로드아일랜드 주의 주류 가격 광고 금지법 이거요. 술이야 술. 거기 보니까 1996년 술이야 술
술 광고, 술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술 시장. 자, 술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제프리 밀리오라는 또 그리고 조엘 발드포겔이라는 교수가 1999년 AR의 저널에 발표했는데 법원이 이거 어떻게 했다? 광고 금지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이 광고 술의 주류에 대해서 술 판매에 대해서 술 시장에 대해서 금지 규제를 위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에 대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아일랜드주의 주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봤더니 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대. 그래서 광고를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 광고가 가능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역시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이론상 봤을 때는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차별화시켜서 우리의 팬덤을 만들게 되니까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여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더 이득이 될 거야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결론은 실증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게 좀 더 크다? 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현재는 좀 우세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의 광고가 또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줄 보니까 많은 광고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맞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조지 클루니라는 멋진 연예인이 그냥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뭐 음료수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도 보면 유명 연예인 뭐 이거 보면 왠지 나도 따라하는 것 같고 같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서 거기 보시면 시리얼을 먹었더니 두 번째 줄 얼마나 맛있나? 그냥 맛있는 미소만 짓는 거야. 얼마나 고객에게 그 시리얼에 들어있는 뭐 어떤 원료라든가 이런 정보 없지. 그냥 연예인이 먹었다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보가 별로 없지만 많은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광고를 할 때 우리가 실제 그 시리얼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 등등 그런 정보를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광고한다는 자체가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대한 돈을 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 우리가 봤을 땐 이야, 몇 억씩 돈을 주면서 광고에 그 낭비 아니야? 그 돈으로 그냥 가격이나 깎아줘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단락 거기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시리얼 회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얼 회사를 가지고 하는데 자, 하나는 제너럴 밀즈 있고요. 제너럴 밀즈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밀스 이름도 잘못 쓰네. 그러니까 밀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회사는 켈로그. 이거 들어봤죠? 저도 들어봤어요. 켈로그.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단 말이지. 자, 새로운 시리얼을 판매합니다. 두 시리얼의 가격은 3달러래. 3달러 이렇게. 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생산 비용은 한계 비용은 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수입은 전부 다 하나 팔면 이게 3달러씩, 두 개 팔면 PQ 하니까 6달러가 되고 전부 다 판매 수입이 됩니다. 비용은 없는 거야. 자, 두 회사는 지금 1000만 달러의 광고를 하게 되면 이때 광고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000만 달러를 투자해요.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자, 그러면 100만 명의 소비자가 시리얼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의 소비자가 고객이 수요가 창출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네, 이해하시죠? 자, 이 두 회사는 소비자들이 자기네 시리얼을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앞으로 계속 사 먹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입장이 다르네.
자, 여기 나와 있는 제너럴 밀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거기 보니까 자, 밑에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네 신상품이 맛이 없는 시리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맛이 없어. 이렇게. 요거를 알고 있어. 고객들이 이제 평가를 해볼 거 아니야. 이거 드셔보세요. 했더니, 아, 이게 뭐예요? 이런단 말이지. 이게 자기네도 알아. 자, 근데 광고를 했어. 맛이 없는 거를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알아. 근데 만약에 광고를 했어. 광고를 했는데, 광고시. 고객들이 100만 명이 소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먹어보고, 뭐야, 이거 속았잖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다시 사 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광고시 100만 명의 이게 판매가 이루어져 고객을 창출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가격을 3달러 하니까 300만 달러의 돈을 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총 수입 이유는 어떻게 보면 300만 달러 요게 총 수입을 얻게 돼. 총 수입이라 쓸게요. 총 수입은 P 곱하기 Q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광고비가 얼마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비가 1000만 달러라니까?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광고비, 이게 이제 총 비용이잖아. 이거 한 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 이게 손실이잖아. 손해잖아. 삑 광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광고를 포기한다고. 광고를 포기.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켈로그는 어떨까요? 켈로그 한번 볼까? 켈로그. 자, 켈로그 입장에서는요. 고객들에게 사전조사를 살짝 해봤더니 자, 거기 388페이지 네 번째 줄 볼게요. 자기네가 개발한 시리얼이 히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 되는 거죠. 히트다. 히트. 이렇게요. 히트.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맛있으니까 고객들이 몇 번 사 먹는가 봤더니 평균 12번을 사 먹어요. 고객마다. 12번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달러의 광고를 우리가 하고 그럼 광고시 1000만 달러 하면 여기 100만 명의 수요가 나오는데 300만이 12번 이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3600만 달러만큼 총 수입이 돼. 근데 광고와 관련되는 광고비는 1000만 달러잖아. 총 비용이 광고비잖아. 광고비 1000만 달러. 근데 이거 충분히 낼만 하지 뭐.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광고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이 광고해 고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봅니다. 이건 기업 관점에서 본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업 관점에서 기업 측에서 본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광고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켈러그 같이 맛있는 진짜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해서 훨씬 이득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맛이 없으니까 광고 자체도 안 해. 자, 그 다음 소비자 측면에서 볼게요. 소비자 측면에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측면에서는 거기 보시면 신제품 광고를 하게 되면 한 번쯤 왠지 시식해보고 싶은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식을 해보는 거야. 그쵸? 광고를 통해서 한번 나도 사볼까? 광고로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켈로그는 자기네 신상품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광고했고 제너럴 밀즈는 자기가 아예 그냥 꽂았으니까 광고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광고가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야. 신호를 발송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한다? 이거 자체가 여기 저렇게 어마어마한 연예인을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광고한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우리 건 품질이 좋아요. 충분히 이 돈을 쓰고 그래도 남아요. 이런 자랑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네, 중간에 볼까요? 소비자들은 켈로그가 광고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거 보니까 좋은 물건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광고 있는 상품을 구입하는 게. 자, 광고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비가 300만 달러보다 되게 낮아. 저렴해. 그럼 두 기업 다 광고하겠지. 근데 조지 클루니라는 유명한 영화배우나 배우를 과연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 아무나 못해. 얘는 못한다고. 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기업은 그만큼 네, 싼 게 비지떡이다. 이것처럼 비싸게 하는 대신 믿을만하고 맛도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품질에 대한 어떤 신호로서 광고 역할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브랜드 네임과 관련해서 봅니다. 자, 브랜드 이름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 경우도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가격을 높게 받게 됩니다. 자, 우리 389페이지 가보시면 네, 이름이 있는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이름이 있는 그런 상품. 약국에서 바이엘 아스피린 이거 있어. 아스피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엘 아닙니까? 예, 이거 벌써 중독됐나요? 아무튼 바이엘 이렇게 됩니다. 바이엘. 자, 특허가 풀려가지고 딴 애들도 비슷한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무명의 아스피린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품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거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똑같아. 완전 대체 가능해.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왠지 조금 더 비싸도 바이엘을 삽니다. 펩시콜라가 있어. 코카콜라가 있어. 펩시콜라. 그냥 아무 이름 없는 그냥 콜라야. 그냥 콜라. 그냥 콜라. 아니 맛은 비슷할 수 있는데 먹어볼까 하긴 하지만 뭔가 네임밸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얀 플라스틱 병에 콜라 검은 색깔 간장인지 콜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어. 우리 왠지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렇게 손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있는 상품은요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대신 또 비싼 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랜드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는 다르지도 않은 상품을 다르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게 꼬시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선호를 왜곡하는 거야. 예.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환상을 심어줘서 왜곡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상표 제품과 유명상표 제품은 사실 많은 경우 차이가 없어. 눈 가리고 만약에 딱 보면 펩시콜라랑 그냥 콜라랑 이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상표 제품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이거 합리적인 게 아니다. 광고 때문에 발생한 선호의 왜곡이다. 유명한 에드워드 챔벌린이라는 학자가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챔벌린은 이런 점에 근거해서 브랜드 이름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요. 정부가 상표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주장도 있지만 아니야,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째,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상품의 품질을 짐작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거 좀 믿을 만한 고품질 아니야? 그런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그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브랜드 이름은 시장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품의 품질을 맞아요.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명한 영화배우고 가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출연하는 영화는 나의 연기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믿을 만한 영화다. 이렇게 이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거기 봅니다.
자, 요거 골든 아치라고 하는 요거 마크 아시죠? 맥도날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낯선 곳에 갔어. 어떤 낯선 동네에 갔어. 아니 이거 어떤 음식을 먹을지 그 시골이나 낯선 외지에 외국에 갔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게 나의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름도 낯설고. 그럴 때 애매하면 경험해보고 싶어 하면 그냥 먹어보면 되는데 애매하면 맥도날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거의 비슷한 퀄리티, 거의 유사한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합니다. 그쵸?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별다방,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만 보고 어느 정도 퀄리티, 전 세계 다 비슷하게 통일시키고 표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맥도날드가 맛이 없고 뭐 이상한 벌레가 나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본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이 본사에서 품질을,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품질과 명성을 유지해야 되는 강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비싼 광고를 통해 가지고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포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신경을 써요. 근데 만약에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치킨집이야. 거기서 뭐 벌레가 나오고 이상하게 위생이 비위생적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그 식당만 문 닫으면 되잖아. 그 파급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니까.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그 평판, 브랜드 가치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제공하는 햄버거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최선의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결국 자, 브랜드 이름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름을 선호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겁니다. 비판론자들은 아니야, 야, 그거 불합리해. 소비자들을 꼬시는 거야. 옹호론자들은 아니야, 오히려 이게 광고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과 이만큼 우리는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품질의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6번 한번 풀어볼까요? 광고가 어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애호도를 높였다면 이 브랜드에 대한 수요의 가격, 맞아요. 사람들이 이거 더 좋아한다. 애호도, 선호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광고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거지. 가격 탄력성이 떨어져서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가격을 한개 비용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니까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독점 시장에서 가격 차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의 대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 곡선의 탄력성은 여러분 광고의 기능 중에서 광고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제품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대체 상품이 있네. 예, 이거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면 대체재가 존재하게 되면 대체재가 있으니까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고 올라갑니다. 그럼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가격 올리기는 안 돼. 가격은 가능한 한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계 비용에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8번 볼까요? 자, 어느 경우에 광고가 품질에 대한 신호 기능을 할 것인가? B번이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게 더 나은 제품을 가진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만해 하는 그런 기업이 브랜드 이름도 갖고 있는 기업이 막판 광고를 할 만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광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히 책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했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 결론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